정글같이 혼잡한 도로에서 질서가 유지되는 이유. 바로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 때문이죠. 그런데 안전을 위한 이 시설물이 때로는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를 예방하고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 그걸로 인해 사고가 더 난다. 이거는 상상 자체를 안 하죠. 양날의 검 같은 도로 시설물.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 걸까요? 그 실체를 파헤쳐봤습니다. 사고 영상을 몇 번이나 돌려봐도 이해할 수 없는 사고를 겪었다는 형제. 평상시에는 거의 차선이 다 보일 정도인데 그날은 거의 아무것도 안 보였죠. 형님이 수돌하고 나서 그게 한 바퀴 좀 돌았어요. 누가 그랬을까? 이게 왜 쓰러져 있을까? 그냥 생각을 했죠. 의문투성이었던 그날의 사고는 한산한 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두컴컴한 도로, 어둠을 뚫고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는데요. 자, 그때! 사고는 찰나에 발생했습니다. 부딪힌 물체는 차로를 막고 있었는데요. 사고 충격에도 끄떡없었습니다. 인지를 하는 순간은 뭐 1, 2초도 안 됐죠. 방지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서히 넘어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받고 나서 가로등인 걸 알았죠. 안전하게 다니라고 도로를 밝혀주는 가로등이 왜 쓰러져 있던 걸까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계속됐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압수정이더라고 보니까요. 형제는 차량에서 내린 후 1차 사고가 있었음을 확신했습니다. 쓰러진 가로등 주변에는 차량 범퍼를 비롯해 사고 잔해가 도로에 흩어져 있었는데요. 제법 큰 사고가 났던 것 같은데요. 이를 알고 있는 주민이 있을까요? 엄청 세게 달려왔던 게 비라 저쪽에서. 탕탕탕 그래서 3번 해서 번개 쳐갖고 비 오는 줄 알고 문 열어봤어. 부서진 것이 막 껴졌어. 우리 앞이가. 운전수는 나는 죽었는 줄 알고 도망갔어요. 그러대. 앞서 한 차량이 가로등을 쓰러뜨리곤 현장을 떠났던 겁니다. 경찰에 신고한 후 도주 차량의 행방에 대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경찰이 이제 막 도착해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오다 보니까 차 한 대가 나이트가 켜져 있다. 차만 있고 운전자가 없다고. 너무 이제 황당하니까 크게 사고 난 사람이 어디로 갔는가. 소동은 그렇게 일단락되는 줄 알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야, 동생하고 저하고 이제 경찰관까지 빨리 이거라도 씌우자. 근데 그 와중에 갑자기 불났다고 차에서. 화재 규모는 차량 전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었고 교통사고로 일단 1차 충돌 이후에 화재가 발생한 걸로 확인했었습니다. 저희가 화재 차량 내 인명검색 결과 요구 주자는 발견하지 못했었고요. 추가로 그 추적했는데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 사고 현장을 방치해두고 도주한 1차 사고 차량. 이 때문에 제보자의 차량 범퍼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는데요. 경찰에 신고 후 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이제 CCTV 영상 확인했다고 저희가 신고하기 1분인가? 2분 전. 2분 전에 그 차가 전방 600m 전방에서 이제 지나가면서 사고를 낸 거죠. 그러니까 저하고 딱 스친 차가 그 차구나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사고 발생 전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도로를 밝히는 가로등을 주목해 주세요. 자, 코너를 돌자마자 가로등이 꺼졌습니다. 그 후 멀리서 보이는 차량 불빛.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차량의 정체는 바로 1차 사고 후 도주해버린 문제 차량이었던 겁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서 얼마 가지 못해 멈춰선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한 차량이 가로등과 부딪히면서 1차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쓰러진 가로등을 방치하는 바람에 이를 인지하지 못한 제보자 차량과 2차 사고가 난 건데요.
피해자가 가로수랑 이렇게 쓰러뜨리는 거를 봤대요. 봤는데 체포될 것이 두려워서 이제 현장을 그냥 이탈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도로교통법에 있는 사고 미조치라는 죄명으로 해서 그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도로의 시설물을 파손시키고 이와 같이 교통을 방해시키고 그냥 가버렸다라고 한다면 사고 미주치죄에 해당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운전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는 점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가족과 외출 후 기분 좋게 귀가하던 길. 지하차도 천장에서 파편들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화물차의 적재함이 지하차도 높이 제한 구조물에 걸려버린 겁니다. 진짜 아찔했어요. 세상에 이런 사고도 일어나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저도 이제 사고 났구나. 어떤 구조물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2개인가가 큰 게 튀었어요. 그래서 자, 그대로 차량 범퍼에 부딪혔습니다. 피해는 뒤따라오던 차들에게도 고스란히 옮겨갔는데요. 곳곳에 흩뿌려진 사고 잔해 때문에 지하차도 입구는 마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앞을 봤는데 차가 정차하지 않고 계속 가길래 바로 추격을 시작했죠. 당연히 멈춰 세워서 사고 조치를 할 거라고 믿었지만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제보자는 황급히 그 뒤를 쫓습니다. 곧이어 비상등을 켠 문제의 화물차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수차례 경적을 울렸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탑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따라가는 건 무리였다는데요. 저는 블랙박스에 번호판이 찍혔겠지라고 해서 이제 봤는데 번호가 확인이 안 돼요. 클로즈업을 했는데도 이게 더 안 보여요. 엄청 진짜 불안했어요. 사고의 충격이 차량에 선명히 남았지만 상대 운전자를 찾지 못할까 봐 걱정스러웠다고 하는데요. 그 시간대 관리사무소에다가 CCTV 요청을 해서 차량 번호 받아갖고 제가 조회를 해서 바로 조수만 해주고 종결하거든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높이 제한이 있거든요.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높이 제한을 모르고 그냥 들어가요. 내비게이션만 따라서. 화물차의 경우에는 짐칸의 높이 때문에 진입이 불가능한 구간들이 있습니다. 무리하게 진입했다가 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인데요. 사고가 일어난 현장에는 위험을 알리는 시설물이 없었던 걸까요? 지하로 내려가기 전에 구조물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높이가 3m가 넘으면 그게 닿이는 그런 구조물이거든요. 그 탑차가 그 구조물 상단에 부딪히는 부분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어요. 사고가 일어난 지하차도에는 제한 높이를 알려주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지하차도 진입하기 약 400m 전부터 차량 높이를 제한하는 시설물이 보이죠. 그것도 무려 3번이나 말입니다. 화물차 기사의 부주의가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 3m가 넘으면 안 된다고 3번의 경고가 있었는데도 결국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높이 제한이 있는 곳에선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기사님들은 자신의 화물차 높이야 알겠지만 짐을 싣다 보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말이죠. 신호를 잘 지켜도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벌어진 두 차량의 충돌 사고.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고 보니까 참 황당합니다. 그저 교통법규를 준수했을 뿐이랍니다. 하지만 그 결과 억울한 사고로 이어졌다는데요. 자, 교차로에 진입한 순간 아이고! 네,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상대 차량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데요. 이 상황이 당황스럽기만 했다는 제보자. 보니까 육안상 그냥 내시로니까 이제 주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때 하얀 트럭이 저한테 이렇게 오는 거죠. 저가 지금 불법 좌회전을 하고 있네. 그래갖고 그냥 차가 박을 것 같으니까 거기서 핸들을 어찌 보면 오른쪽을 틀었죠. 근데 벌써 이제
타는 사고가 났고. 제보자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신호는 직진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상대방 또한 그날의 사고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상황도 아주 이상해요. 나가 볼 때는 신호 위반 같았는데 그 차는 와서 나 차로 싹 들어와 보니까 그게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에. 상대방은 제보자가 오히려 신호 위반을 했다고 하는데요. 진술이 엇갈리는 교차로 사고. 자, 그런데 사고 영상에 경찰이 보입니다. 제가 경찰이 있길래 제가 한 말이, 저 선생님 저 신호 위반하지 않았어요. 기차 신호가 터져 있었다니까. 그 경찰관 하시는 말씀이 뭐라 했냐면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신호등이 고장났다라는 걸 신고받고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두 운전자를 혼란에 빠뜨린 건 바로 신호등이었습니다. 정면에 직좌 동시 신호가 들어왔는데 오른쪽 역시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그 사고 난 두 차는 다 정상 신호로 간 거죠. 정상 신호로. 신호기를 보려고 어떻게 상황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려고 딱 돌아서는 순간 내 앞에 갑자기 차가 두 대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현장 도착했을 때 한 20초 안에 안쪽에서 사고가 난 거죠. 교차로 양방향에 직좌 신호가 동시에 들어온 겁니다. 경찰이 미처 손 쓸 새도 없이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제보자와 좌회전하던 상대방이 충돌한 건데요. 시설물 오작동으로 사고가 난 차량은 폐차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과실 비율 분쟁 없이 지자체를 통해서 모두 보상을 받았다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 불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저 지금 이제 더 조심해요. 제 파란불이지만은 저게 정말 지금 파란불일까? 저게 정말 내가 지금 가도 되나? 운전자들이 다 신호등을 보고 신호등을 믿고 가는 게 맞잖아요. 이제는 그 신호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고 따라야 하는 시설물에 대한 신뢰가 깨진 건 이번 제보자 또한 마찬가지라는데요. 길을 잘못 들었었는데 그냥 뭐가 쾅 나타난 거예요. 눈앞에서. 갑자기 나타나 제보자를 혼란에 빠뜨린 물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는 길을 잘못 들면서 발생했습니다. 핸들을 틀어 우회를 시도하는 제보자. 그런데 뭔가 차량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꽝 해서 이제 고개를 드니 앞에 가드레일가 이제 쭉 돼 있는 가드레일가 보인 거죠. 그냥 황당했습니다. 정상적인 신호에서 정상적인 뉴턴 구간에서 뉴턴을 했는데 유턴을 할 수 있는 구간이었지만 핸들을 튼 후 가드레일과 충돌한 사고. 제보자는 결코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거기는 제가 봐도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였어요. 형태가. 설마 거기에 가드레일이 나타나리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현장에 떨어진 잔재물과 구겨지듯 훼손된 철제 가드레일. 또 다른 사고 흔적들이 발견된 겁니다. 도대체 왜 이곳에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는 걸까요? 마을 안길과 지방도로 나눠주는 그 가드레일은 2008년 이전부터 설치가 돼 있어서 그 공간을 열어주게 되면 대형 차량이나 마을 안길로 무단으로 진입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큰 사고가 날 확률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듭니다. 사고 지점에는 3개의 차로가 있습니다. 왼쪽 2개는 경춘북로, 오른쪽은 마을을 향하는 길인데요. 그런데 하필 마을로 가는 길 입구에 국도에서 다른 도로로 나가는 진입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 종종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고 예방을 위해 가드레일이 설치된 겁니다. 그런데 안전을 위한 가드레일이 지금은 유턴하는 차량에게 위험이 되고 만 겁니다. 유턴 구간 끝이 아니면 가드레일과 부딪히기 십상인데요.
유턴을 하려면 반대쪽 최소한 3차로 이상이 확보돼야 되거든요. 회전 반경 한 중간에다가 가드레일을 설치해놨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아예 회전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는 거죠. 사고를 더 유발하는 행위지 감소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사고로 발생한 차량 수리 비용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 과실 비율이 산정되면 국토관리청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관계 당국은 유턴 사고를 막기 위해 방안을 내놨는데요. 차량들이 거기 유턴해가지고 진행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3경간 정도만 6m 정도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안전을 위해 설치된 시설물이 도리어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면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전시설은 원래 이게 도로하고 그다음에 도로 이용자 간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약속이거든요. 도로관리청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적정하게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근데 운전자분들은 뭐 최근에 이제 이런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특히 이런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안 보시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운전하시면서 보고 그런 것들을 좀 지켜주시고 하시면 훨씬 이런 시설물 사고들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는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면 안전시설물이 반대로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